인간 이재명은 다릅니다. 화전민의 집에서 태어나 13살의 소년공이 되었던 이재명 지사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공단으로 돌아가 노동자의 버스로 살다 공약 이행률 1위 시장이 되고 도지사를 거쳐 대선 후보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인간 이재명입니다. 좌우 피아를 가리지 않는 기득권 세력이 상처낸 인간 이재명의 참모습. 몇 번이고 눈시울을 뜨겁게 만드는 감동적인 이야기. 소설보다 재밌는 이재명 서사의 정본. 인간 이재명을 만나보십시오. 네 번째 이야기, 15살 이재명의 3가지 목표. 권투 경기에서 끌려나가 실컷 맞아주고 아이스크림 3개 값까지 뜯기고 나면 정말 기분이 더러웠다.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을 불러대며 점심시간에 권투 경기를 예고하는 반장과 고참들이 혐오스러웠다. 예전에는 그렇게 기다려지던 점심시간이 제일 싫은 시간으로 바뀌었다. 어쩌다 어렵게 한번 맛볼 수 있는 브라보콘까지 정남이가 떨어졌다. 이재명의 한 달 용돈이 500원이었는데 브라보콘 하나값이 100원가량이었다. 프레스기를 타지 못하면서 그의 일당은 시다 수준에 묶였다. 브라보콘 3개 값이면 거의 그의 하루 일당이었다. 이재명은 맞지 않고 돈 뜯기지 않고 다치지 않고 공장에 다니고 싶었다. 나이를 빨리 먹어서 소년공에서 벗어나 반장이 되면 맞지 않고 돈 뜯기지 않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반장의 손이라고 해서 프레스기가 봐주는 것은 아니었다. 공돌이로 살아가는 한 언제 손을 날려버릴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공장에서 맞지 않고 돈 뜯기지 않고 다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월급도 많이 받고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공장 바깥으로 나다닐 수 있는 사람은 그가 아는 한 단 한 사람이었다. 홍대리. 사무실과 공장을 오가며 업무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그의 앞에서 직장도 반장도 꼼짝하지 못했다.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관리직 사원은 만날 일이 없으니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알 길이 없었다. 어쩌다 외국 손님을 데리고 공장 한 바퀴 돌아보는 사장보다 홍대리가 공원들에게 훨씬 더 높았다. 눈이 튀어나와서 개구리 눈으로 불리던 홍대리가 어떤 횡포를 부려도 찍소리 한마디 할 사람이 없었다. 나이가 홍대리보다 훨씬 많은 직장과 반장도 홍대리가 나타나면 고양이 앞에 쥐었다. 이재명은 홍대리처럼 되고 싶었다. 조심스럽게 홍대리는 어떻게 대리가 되었는지 사람들에게 슬쩍 물어보았다. 답은 하나였다. 개구리 눈은 고졸이었다. 공장 안에는 중졸도 한 명 없었다. 이재명은 공부를 결심했다. 손목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었다. 이재명은 공부할 각오를 다지고 3가지 목표를 세웠다. 첫째, 남에게 져 터지지 않고 산다. 둘째, 돈을 벌어 가난에서 벗어난다. 셋째,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산다. 이 목표를 이루려면 우선 고등학교를 나와야 했다. 야간에 다닐 수 있는 고등국민학교는 아준행동이 일할 때 벌써 아버지가 안 된다고 대못을 박았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던 이재명은 검정고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검정고시 학원을 찾아갔다. 야간부 시작 시각이 6시였다. 공장의 퇴근 시각이 6시였다. 그는 사정을 얘기하고 회사에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대신 학원에 가지 않는 날과 휴일에 더 일하겠다고 했다. 안 된다는 답변이 단박에 나왔다.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운명의 여신이 이재명을 아주 예면하지는 않았다. 대양 실업에 다닌 지 1년이 가까웠을 무렵 출퇴근 시각이 갑자기 30분 앞당겨졌다. 1978년 4월 말이었다. 난 학원에 다니려고 과장한테 가서 5시 30분에 보내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였다. 학원에 나가지 못하였는데 그 얼마 후 퇴근 시간이 30분 앞당겨져서 학원에 나가게 되었다. 이재명 일기 1980년 1월 8일. 이재명은 거짓말 같은 변화에 뛸 듯이 기뻐했다. 검정고시는 8월 초에 있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었다. 아버지에게 3개월만 학원에 다니게 해달라고 졸랐다.
아버지도 그것까지는 반대하지 않았다. 이재명은 검정고시 학원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8월 검정고시 준비반은 이미 등록이 끝난 다음이었다. 수업을 시작한 지 벌써 3주차에 접어들고 있었다. 검정고시 시험은 4월과 8월 1년에 2번 있었다. 9월이 되어야 내년 4월 검정고시 준비반이 개강했다. 그때까지 기다릴 마음의 여유도 없었지만 9월에 시작하면 다음 시험이 4월이어서 7개월을 더 공부해야 했다. 학원비도 4개월보다 많은 7개월 동안 내야 했다. 아버지가 그에게 허락한 시간도 3개월이었다. 그는 우겨서 뒤늦게 등록을 하고 4주차 수업부터 들어갔다. 고입 검정고시는 총 8과목이었다. 8과목을 다 가르쳐주는 종합반의 학원비가 7,000원 남짓이었다. 그가 대항실업에서 받는 월급은 15,000원 안팎이었다. 8월 검정고시는 준비기간이 4개월밖에 되지 않아 합격이 어려웠다. 16주 만에 남들은 3년 동안 공부하는 중학교 과정의 9과목을 모두 뗀다는 것이 쉬울 리 없었다. 단기 종합반에 등록한 학생들은 모두 죽을 힘을 다해 공부했다. 더구나 3주 뒤에 합류한 이재명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3주였다. 이재명은 공장에서 퇴근하면 곧장 학원으로 달려갔다. 자주 버스를 타지도 못했다. 노트와 필기구를 사느라 용돈을 다 써버린 그는 3km 거리를 반은 뛰고 반은 걸었다. 학원에 도착하면 기진맥진했지만 찬물로 세수를 하고 수업에 들어갔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선생님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었다. 누구로부터도 받아보지 못한 인정이었고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이었다. 수업이 끝나면 자습실에 남아 쏟아지는 졸음을 참아가며 부족한 공부를 했다. 이재명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었다. 심정훈이란 친구도 이재명처럼 자습실에 남아 공부하는 소년공의 하나였다. 집도 같은 방향이어서 둘은 통금이 임박해서 함께 학원을 나섰다. 시간이 부족했던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서로 문제를 내고 답을 하는 문답식 공부를 하면서 시험 준비에 매달렸다. 학원에서 처음 만난 재명이는 애뜬 얼굴에 눈이 초롱초롱했어요. 이재명 검정고시 친구 심정훈. 머리는 길었죠. 그땐 긴 머리가 유행이었어요. 청바지에 흰색 남방을 입고 학원에 왔는데 여름인데도 반소매를 입지 않았죠. 재명이는 암기력이 특출해서 학원 선생님들에게 최고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재명이는 3개월 만에, 나는 4개월 만에 합격해 보려고 죽자고 공부를 했죠. 검정고시 학원에 같이 다닌 심정훈은 민정 현정에게 이재명이 팔을 다친 사실을 남들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정고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마음은 급한데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도저히 낮에 공장에 다니면서 공부해서는 한 달 뒤에 있을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이재명은 검정고시를 한 달 앞두고 공장을 그만두기로 마음 먹었다. 아버지는 한 달만 공부에 매진하게 해달라는 이재명을 야단쳤다. 검정고시 하겠다고 해서 학원 보내줬더니 이젠 뭐 분수도 모르고 공장을 그만두겠다고? 그럴 거면 학원도 당장 집어치우고 공장에나 제대로 다녀 이놈아. 이재명은 물러서지 않았다.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드는 아버지를 막아선 것은 어머니였다. 학원비도 지가 벌어서 댕기는 나한테 그게 할 소리니까? 남들은 다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는데 부모가 돼서 우리가 해준 게 뭐가 있니까? 때릴락 하면 내를 때리소. 여간에서 아버지에게 맞서지 않는 어머니는 재명을 돌아보며 공부해라. 내가 속옷을 팔아서라도 돈 대주구마. 어머니 덕분에 이재명은 한 달 동안 종일 여한 없이 공부할 수 있었다. 다른 과목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는데 기초가 없는 영어와 수학은 어려웠다. 수학은 그래도 해볼만 했는데 영어는 정말 어려웠다. 마침내 시험날이 닥쳐왔다. 1978년 8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시험을 치렀다. 고입 검정고시는 총 9과목이었다.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은 과락이었고 전 과목 평균 성적이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었다. 그는 영어 한 과목을 포기했다. 영어 알파벳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해 13주 만에 중학교 3년 과정의 영어 교과 과정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도저히 무리였다. 과락 과목이 있어도 다음 시험에서 그 과목 시험만 응시해서
통과하면 합격증이 나왔다. 그는 영어는 다음해 4월까지 독학을 해서 다시 볼 작정이었다. 시험 결과 발표를 본 그는 믿기지 않았다. 국어 75, 사회 72.5, 수학 64, 과학 82.5, 체육 85, 실업 67.5, 음악 80, 미술 70. 놀라운 것은 영어였다. 45점. 과락이 아니었다. ABC도 몰랐던 그가 13주 만에 영어 시험에서 과락을 면할 것이라고 이재명도 기대하지 않았었다. 총점 631.5, 전과목 평균 70.17 합격이었다. ABC도 몰랐던 그가 13주 만에 고입 검정고시 영어 시험에서 45점으로 당당히 과락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영어 선생님 덕분이었다. 선생님은 시험을 앞두고 수강생에게 두 가지 비책을 알려주었다. 첫째, 가장 길이가 긴 답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사지선다형 문제에서는 세 번째, 즉 3번이나 다번이 정답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재명은 이미 포기했던 영어는 이 비책에 따라 거의 다 찍었고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사지선다형 시험을 찍어서 맞출 수 있는 수학적 확률은 25%, 25점 이하였지만 45점을 획득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영어 선생님의 비책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이 영어 선생님이 알려준 비책 때문이기만 했다면 그와 같이 수업을 들은 수강생들 모두가 합격했어야 했다. 그런데 떨어진 수강생이 붙은 수강생보다 더 많았다. 그의 길을 알아본 친척과 그의 생일을 정해준 전바치의 예지력에 공을 돌려야 마땅했다. 아니라면 어려울 때마다 두 사람의 말을 그에게 수없이 일깨워준 어머니의 맹목적인 신심에 대한 하늘의 영답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었다. 어머니와 형제들은 그의 합격을 축하해 주었다. 공장에 다니면서 야간 9주, 공장을 그만두고 주야간으로 4주, 총 13주 동안 공부해서 중학교 졸업 자격을 얻은 그를 아버지도 조금은 뿌듯하게 여기는 듯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공부에 맛을 들인 그가 다시 취직을 않고 학원에 드나들자 아버지는 학원 출입 금지령을 내렸다. 그는 다시 취직 자리를 알아보았지만 마땅치 않았다. 아버지는 집에서 쉬는 그를 그냥 두지 않았다. 새벽 3시에 곤히 자는 그를 깨워 리어카를 밀게 했다. 그러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그는 아버지를 따라 상대원의 시장통과 동네를 오르내리며 쓰레기를 치워야 했다. 가게와 가정집에서 내놓은 쓰레기를 치우다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여학생을 마주치면 창피해서 얼굴이 달아올랐다. 청소를 끝낸 다음에는 쓰레기 더미를 뒤져 폐지와 고무를 골라냈다. 상대원 시장 청소부인 아버지에게 끌려다니며 쓰레기 더미와 씨름하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공장에 취직하는 수밖에 없었다. 취업 공고가 붙은 회사 중에서 대학 실업보다 나은 곳이 없었다. 공부한다고 그만두고 나온 대학 실업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창피하고 싫었지만 낯선 공장에 들어가 낯선 매를 맞는 것은 더 싫었다. 맞더라도 익숙한 매가 나았다. 그는 차라리 대학 실업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홍대리처럼 당당한 고졸이 되어 얻어터지지 않고 일하는 관리자가 되고 싶었던 그는 3개월 만에 애써 태어난 척하며 대학 실업으로 돌아갔다. 아는 얼굴을 만나면 얼굴이 화끈거렸다. 중학교 졸업 자격을 얻었지만 그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